집값보다 무서운 건 은퇴 착각이다. 노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 요즘 뉴스 보면 집값 이야기가 끊이질 않죠. 이 집 사야 하나 아니면 지금은 기다려야 하나 같은 고민은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섭게 느끼는 건 집값이 아니라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값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매달 월급 받던 시절에는 생활비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해요. 은퇴 착각,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할 무서운 현실입니다. 1. 은퇴 준비,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분들이 월급의 10%만 저축하면 은퇴할 때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생활 패턴, 건강 상태,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김 씨 60대 초반 사례를 볼게요. 그는 30년간 직장 생활하며 매달 꽤 저축을 했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괜찮았죠. 하지만 2년쯤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겹치면서 재정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급 없이는 이렇게까지 불안할 줄은 몰랐다는 김 씨의 한탄은 은퇴 착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한 현실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2. 연금과 투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은퇴 후 곤란. 두 번째로 흔히 하는 착각은 연금과 투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있으면 된다거나 주식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계산이 잘못되면 은퇴 후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 씨 50대 후반은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여기에 주식 투자까지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직후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익만 챙길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을 빨리 깨야 했고 계획했던 여가 생활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연금과 투자는 보조수단이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재무 설계가 필수입니다. 3.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건 은퇴 후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방식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았다고 해도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크게 옵니다. 예를 들어 이씨 60대 중반은 은퇴 후 여행과 취미 생활을 계획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무료함과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활력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죠. 반대로 정씨 60대 초반은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 활동과 봉사,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생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돈뿐 아니라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가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은퇴 설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입니다. 재무적 계획,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한 현실적 시뮬레이션. 연금과 투자 이해, 안정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생활 방식 설계, 사회적 활동, 취미, 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행복 설계. 집값이 오르내리는 건 뉴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은퇴 착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삶을 떠올려 봤을 때 월급 없이도 지금과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은퇴를 다시 설계할 시점입니다.